네,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샵2에 몇 쪽에 몇 번일까요? 87쪽에 10번이요. 가보겠습니다. 저기 은성이도 샵2랑 뭐 다른 책도 있잖아. 질문할 거 있다면서요. 부담 없이 질문 다 하시고 가세요. 자, 87쪽에 10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이거 그 문제 아니에요? 그 정상, 비정상 문제. 라고 제가 부르는 문제 있잖아요. 보통 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지금 문제 안에 식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들어있는데 물론 제가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식 3개 보통 이제 3개 이상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끼리 이제 뭐 정상이네. 얘네끼리에서 해를 먼저 구하는 거잖아. 그를 말로 할 수 있나? 해를 구했어. 그 다음 뭐 할까? 그 해를 물론 저희가 쓰는 말이죠. 여기 이제 비정상 그래. 요 A가 들어있는 요 미완성의 식에다가 뭐 하면 돼? 그죠?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 문제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이것도 만족한다라고 써있잖아.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해는 이거 3개를 다 만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외우자는 거야. 연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유형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은데 현이야. 근데 뭐 굳이 말하면 유형 문제예요. 다시 언제, 현이야 언제 이걸 떠올려야 돼? 식이 몇 개 이상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3개 이상이 뭐 문장이든 식이든 어떤 식이든 뭔가 조건이 막 3개 이상 나오면요. 항상 마음속에 마음가짐은 뭔가 연립을 좀 하자는 거예요. 센스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 외우겠습니다. 또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럼 현이가 일단 질문부터 해볼래?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써놓은 거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간단하게 딱 필기해놓고 다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자, 또 질문해볼래요? 현이는 샵2 먼저 쭉 해봐 그냥. 어차피 이제 오늘 끝내고 가야 되니까 그거는. 자, 질문? 그럼 뭐 질문 풀이하면 받아볼까요? 그러면 서원이는 여기 초록색깔 시험 대비 책이죠? 자, 몇 쪽 몇 번일까요? 9쪽에 72번. 자, 9쪽에 72번. 자, 혹시 요거 틀린 친구들은 아마 내 생각이 전부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요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세 친구?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있나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건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저도 이제 봐봐. 여기 제가 다 써놔요 사실은. 보통 수업 준비할 때 뭘 하냐면 숙제가 나갔잖아. 다 문제를 봅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 다 풀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직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이즈가 나와요. 딱 보면 이런 거는요 딱 체크해 놓습니다. 질문 나오겠다. 그럼 저는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거를. 근데 얘는 일단 읽어보시면 어떤 무용 오디션 이런 뭔지 알죠? 뭐 오디션, 아무튼 무용 관련 뭐 그런 대회 같은 겁니다. 자, 대회에 전공자와 비전공자란 말이 나와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게 전공자라는 말이 나오고 비전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얘네들을 합했더니 얼마? 총 30명이 참가했더라 라는 말 이해하셨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공자, 비전공자가 총 3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50점 만점인 이 오디션에서, 그러니까 이 오디션에 점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점수 주는 거예요. 50점 만점입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전체 평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전체 평균, 초록색을 할까요? 전체 평균이 35점이다. 라는 말 이해했어요? 전체가 몇 명이에요? 30명의 점수가 쫙 있을 거 아니야. 다들 혹시 평균 구하는 공식은 아시나요? 보통 어떻게 구하는 게 평균이에요? 30명 점수를 다 어떻게 해요? 먼저 다 더합니다. 그 다음 나누기 얼마예요? 그 사람 수만큼 나눠줍니다. 30.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튼 뭐 35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30명 점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명이라는 사람 수를 알지만 점수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실 이 문제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 수는 알고 있고 평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어서 뒤에 보시면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각각의 이제 전공자랑 비전공자의 평균이 나와요.
자, 전공자들의 평균은 몇 점이냐면 40점이에요. 그리고 자, 비전공자들의 평균은 25점이다. 확실히 전공한 분들이 잘하시죠? 점수를 보시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럼 조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로 할게. 저희 지금 전체 몇 명인지 알아요? 자, 한번 정리하고 이러면 자, 계속 내가 왜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전 30명이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각각의 점수는 모르는데 전체 평균은 얼마라고 했지? 30명 전체 평균은 35점입니다. 그리고 자, 전공자의 평균은 몇 점? 40점이고요. 비전공자 평균은 몇 점? 요렇게 이제 평균 3개를 알고 있어요. 전체 평균, 전공자 평균, 비전공 평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자, 뭐를 구해라. 자, 이 오디션에 참가, 자, 아까 30명이 참가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누구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래요? 비전공자가 몇 명이에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전공자랑 비전공자 있잖아.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자를 써볼게요. 첫 번째 이제 비전공자의 어쩌면 이제 사람 수를 그러면 뭐 편의상 뭐 X명이라고 둘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Y가 되면 좋을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뭔가 연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잖아. 사실 이 문제 여러분들 부등식 문제는 아니죠. 왜 아닌지 아시나요? 원래 부등식 활용 문제면 이 문제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 뭐 어떤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부등식 중에. 뭐 이상이다, 이하다, 미만, 초과, 뭐 크지 않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가 딱 2가지거든요. 부등식 쪽 활용 문제하고 연립 쪽이 있잖아. 그 판단은 어차피 쉽다는 거야. 이상이야 이런 말이 없으면 연립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문자를 2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공자의 인원수를 뭐 Y명이라고 두실까요? 그럼 자, 문자가 2개니까 식 몇 개 필요해요? 2개 만들어 볼까요? 혹시 첫 번째 식은 되게 쉬운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X 더하기 Y가 30인 건 알겠어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갈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 문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보통 이럴 때가 많아요. 식 2개 중에 1개는 쉬울 때가 많아요. 보통. 근데 나머지 하나가 보통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식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번째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문제는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시. 자, 이제 2번째 식은요. 아마도 어디부터? 아마도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식 1개를 더 만들 겁니다. 평균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식 2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번째 식.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전체 평균이 나와 있어요. 몇 점이냐면 35점이랍니다. 그쵸? 여기서 오른쪽에다가 저희가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다들 혹시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한 번 더. 일단 이거 여러분들 분수 모양인 거 아세요? 자, 보통 분모 자리에 뭐 써요? 분모 자리에 뭐를 쓰냐고 했지? 그 사람 수를 나눠줍니다. 지금 전체 사람 수 몇 명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몇 명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이제 30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여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원래 그럼 분자에 이제 뭐 쓸 차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0명에 뭐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있을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원래 다 더해줘야 돼, 이론상. 근데 저희가 지금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점수 아나요? 뭐 한 명 한 명의 점수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 결론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참고로 미리 말하면 뒤에 있는 전공자 평균과 요 평균도 요렇게 쓸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저희 지금 여기다가 원래 뭐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 뭔지 점수를 몰라요. 근데 다시 말할게요. 여기 원래 뭐 쓰는 자리라고 그러면? 말로 하면? 원래는 지금 뭐 써야 돼? 그러니까 모든
30명의 점수의 합을 쓰는 자리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체 점수의 뭐 합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써버리세요.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성훈아 어떻게 쓰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거를 한국말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까 하는데 다들 지금 35는 30분의 전체 점수의 합이라는 식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여기서 저희 양쪽에다가 만약에 30을 곱한다고 치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는 줄 아시나요? 저 양쪽에 30, 30 곱하시면 암산할게요. 35 곱하기 30이 계산하시면 1050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 남아요? 오,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확실한 건 뭐다? 다 더했을 때 몇 점이란 얘기야.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제가 쓰는 말인데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냥 말로 써버리는 거야. 그냥 점수의 합 뭐 이렇게 써버리는 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 뒤에 보세요. 뒤에 있는 이제 요 빨간색깔 가볼게요. 똑같이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온 조건이 보세요. 전공자 평균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지금 전공자 평균이 얼마라고 써있니? 몇 점? 40점.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다가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공식을. 자, 역시나 여기 자, 분모 자리 원래 뭐 쓸 차례예요, 그러면? 전공자 평균이니까 분모 자리 원래 뭐 쓸 차례예요? 전공자가 몇 명인지를 쓰는 곳 맞나요? 근데 지금 칠판에 그거 써있는 거 아세요? 전공자 몇 명이라고 써있는 거. 요걸 쓰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자로 빌려 쓴 게 요 자리예요. Y명이니까 Y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원래 이제 분자에 뭐 쓸 차례예요? 그럼 전공자들 점수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저희 알아보나? 어떻게 쓰자고요? 전공자 뭐라고 쓸까? 점수의 합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 때는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전공자 점수의 합이라고 퉁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요 분모가 싫어요. 도와줄 친구. 자, 분모가 싫으면 양쪽에 뭐 곱하면 좋을까? Y 곱하면 좋을까? 항상 하는 말 또 할게요. 숫자든 물자든 배운 대로 하세요. 여기가 Y든 30이든 똑같습니다. 양쪽에 Y 곱하시면 왼쪽에 뭐 생겨요? 40 곱하기 Y니까 40Y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40Y가 오른쪽에 바로 쓸까요? 지금 뭐를 구해오는 거예요? 네, 전공자 점수의 합을 구해오는 겁니다. 다시 지금 전공자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요. 다 더하시면 40Y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할게요. 하이브만 타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파란색에서. 그럼 혹시 여러분들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래요? 잠깐 시간 들어볼까? 파란색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포인트가 뭐냐면 각각의 점수를 몰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라는 분자를 못 채워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점수를 모르는데요. 말로 퉁치는 겁니다. 뭐 점수의 합 이런 식으로. 뭐 점수는 있을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한 것처럼 한번 정리해서 각각의 점수의 합, 점수의 합, 점수의 합을 다 알아올 수가 있다라는 컨셉의 문제예요. 자, 가볼까? 자, 비전공자 평균이 25점인데요. 역시나 한 번 더 공식 한번 이용해 보시면요. 뭐 은성아, 자, 여기 분모 자리에 몇 명이라고 쓸까? 이번에는 여기 X라고 써있네요. 자, X분의 여기 분자에다가 뭐라고 퉁치자고요? 이 문제. 왜 그렇게 쓰는 거야? 뭐 있을 거니까 있잖아. 뭔지 몰라도. 자, 쓰자고 한국말로. 비전공자. 슬슬 귀찮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풀고 이제 오답에 쓸 때는 이제 더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뭐 곱하자고? x 한번 빼줄게요. 그럼 자, 25x는 한 번만 더 쓸게요. 다 왔어요, 이제. 자, 비전공자 점수의 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식 두 개 나온 거 보이세요? 자, 칠판 보시면 혹시 저희 지금 식 한 개로 구해놨었죠? 식 하나가 더 필요한 혹시 칠판에 식 하나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이제 여기 써놓은 걸 딱 조립하면요, 식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힌트. 40y 더하기 25x는 얼마다? 105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말 이해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초록색 줘보세요. 자,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서울에 여기 초록색이 지금 뭐예요? 읽어보시면 전체 점수의 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온 게 빨간 색깔이 전공자 점수의 합이에요. 파란 색깔이 비전공자 점수의 합이면 그럼 윤성아, 얘네 둘을 더한 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이게 전체 점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조립이 됩니다. 다시 한 번씩 세워볼게요. 즉 결론적으로 25x 더하기 40y는 이게 전체 점수의 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식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정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할만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 때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 배운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수학 너무 힘들어요. 포인트를 배워요. 포인트. 그럼 현이가 보기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 것 같아요? 다시 푼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라는 걸 좀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겁니다. 요거. 분자를 어떻게 쓰는지예요. 다시 분자를 이렇게 쭉 친다라는 걸 기억해줘. 그럼 생각보다 너네가 아는 그냥 공식 그대로 쓴 겁니다. 공식을 쓴 거고. 그리고 분자를 쓴 다음에 한번 정리한다는 것까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 정리는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정리가 습관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언제든 간에. 분모 자리에 x, y여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가.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11쪽에 83번이요. 자, 역시나 틀린 친구는 같이 봐주세요. 자, 11쪽에 83번입니다. 이 문제, 이것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잠깐 말할게. 이번에 제가 샵2 드렸잖아. 사실 이게 약간 샵2에 원래 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제가 일단 뺐었는데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 해요. 혹시 질문, 학교에서 이거 풀어본 적 있으세요? 숙제로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과거에? 그럼 일단 한번 저랑 비교해봐. 이게 사실은요, 약간 고난도가 맞긴 맞거든. 근데 네,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이 문제가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느 물통에다가 어떤 물통이 있어요. 이런 물통. 자, 이 물통에다가 물을 이제 가득 채운다라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통 처음 풀어보시면 일단 왜 고난인지 말해줄게. 지금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가득 채우는데 A 호수에서는 10분 동안 넣고 B 호수로는 15분 동안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물이 가득 찼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자,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 이렇게 A 호수라는 게 있어요. 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물이 막 나옵니다. 다시 B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욕실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나오는 중입니다. 다시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차피 1번이라고 쓸까? A에서 몇 분? 윤성아
여기 A 10분 막 틀어놔요. 그리고 B에서 몇 분? 15분 막 틀면요 물이 뭐 가득 찼네요. 아무튼 어디까지 뭐 가득 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째는 똑같은 물통에 체크하실 건 물통이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그러니까 요 물통을 다시 비웁니다. 다 버려요. 다시 비우고 같은 물통에다가 이번에는 A, B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여러분 요 말 보고 나니까 1번에서는 모두 쓴 건 아닌가 봐. 맞나요? 그럼 다시 한번 상상해볼까? 1번에서는 물을 어떻게 튼 거야? A랑 B를 동시에 튼 거예요? A를 먼저 틀고 B를 나중에 튼 거예요? 아마 순서대로 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모두란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두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쫙 트는 거래요. 그러면 쫙 틀어서 이제 했더니 몇 분 동안 넣었대? 12분. 그냥 하나 그리까요. 그냥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에도 이제 물을 트는데 그러니까 여기 쓸까요? 동시에 틀었더니 A가 12분 걸리니까 A도 15분이고 그리고 B도 12분 틀었다.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것도 그냥 쓸까요? 첫 번째는 A 10분 틀고요. B 15분 틀었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뭐 묘사하면 예쁘니까 묘사해볼게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12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또 역시나 물통이 가득 찼더라 라는 상황입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다? 요거 누구만 이용해서 번호를 매기자면 여기가 2번이네요 1번, 2번 다시 얘가 지금 1번이고요 얘가 지금 2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A만 사용하면 다 채우는데 몇 분 걸릴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A만 사용하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구하세요. 그런 문제니까 또 그냥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A만 쓸 거예요. 이거 몇 분 걸릴까요? 문제니까 뭐 X분이라고 쓸까요? 근데 이 문제가 잠깐만요. 이거 X분이라 두면 안 돼요. 사실 일단 요런 상황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요거 이해했어 은성아? 자, 상황부터 이해하자고. 다들 처음 푸는 거 아니라면서 일단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고난도입니다. 다시 제가 아마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저희 뭐 가위바위보 문제라던가 뭐 투행 문제라던가 진가감소 때랑 마찬가지로 보통 고난도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어떤 상황에서. 자 얘는 자 지금부터 이번 숙제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제가 잠시 후에 이거 설명드리고 관련 문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두 가지 정도를 사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외워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쓸게요. 자, 이 문제는 다시 두 가지를 암기를 하실 거야.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가 자, 한번 다 읽어봤잖아. 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그동안 봤던 활용 문제랑 다르게 얘는 지금 뭐가 하나 없습니다.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동안 다른 문제들 보면 보통 이게 나오는데 얘는 크게 없다는 첫 번째예요. 다시 이 문제 봐봐. 얘 10분, 15분 가득 채웠죠. 얘 12분, 10분 가득 채웠죠. 얘 몇 분이야 가득 채우냐 그런 문제예요. 지금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좀 뭔가 느낌이 좀 그런 게. 여러분 가득 채운다는 게 얼만큼 채워야 가득 채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봐봐 그동안의 문제들은요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시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2만 원이 있다라고 뭐가 나와 항상? 가정이라기보다는 전체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 거리를 주든 전체 돈을 주든 뭔가 전체라는 게 나온다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가 없다고?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얼만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 어디에도 지금 물을 가득 채우는 상황인데 뭐가 없다고? 서원아?
그러니까 뭐 얼마큼 치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문 도입부는요. 그걸 너네가 정해줍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는요. 전체 양을 정해주는 게 첫 번째야. 그럼 쌤, 자, 여기 쓸게요. 전체 어쩌면 양을 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걸 정하는 거는 사실 결론부터가 원래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하면 돼요. 진짜 아무거나 정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문제 국룰은요. 필기할게요. 이렇게 보통 많이 정합니다. 전체 양을 얼마라고 하죠? 얼마라고요? 지금부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을 채우면 이 끝나니까 1을 채우면 가득 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다시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1 말고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100도 되고요, 심지어 A, B 문자도 가능해요.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1이 결국은 제일 쉬워요. 해보시면 1로 중에 제일 쉽다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이 두 가지만 외울게요. 우리 보통 그동안은 XY 정할 때 뭐를 XY라고 줘요? 보통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 가장 기본 전략은 XY를 뭐로 들어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지수 XY를 두는데 보통 어디에 많이 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통 모르는 게 미지수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 풀 때 가령 이 문제 말고 그 위에 문제 봐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질문한 건 아니고요. 잠깐만.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뭐 86번 문제 그래. 86번 같은 걸 푼다고 치면 여러분들 저희 보통 X 뭐라고 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두는 거 아니에요? 몇 분 그러면 X분이라고 두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A로만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조심할 점 마지막에 묻는 걸 X라고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단 고난도라고 보시면 돼. 대신에 이 두 가지만 외우고 나시면 생각보다 쉽고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뭘 XY라고 해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공감하실 건데 잘 들어. 지금 호수가 두 개 있죠. 자 문자를 두 개 쓸 건데요. 첫 번째 X가 뭐냐면요. A 호수에서 자 A에서 필기하세요. 이거 외우셔야 지금부터. A에서 1분 동안 채우는 양을 X라고 둡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몇 분 동안? 몇 분 동안? 자, 1분이 기준입니다. 내가 이제 1분 동안 채우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틀어놓으면요. 실제로 한번 1분 동안 틀어놓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양을 X라고 하자라고 둘 겁니다. 다시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Y는 뭘 것 같아요? 성원아 Y는 뭐라고 둘까? 그러면 전 위에 쓸게요. B에서 마찬가지로 1분 동안 채우는 물의 양이 있을까요? 요거를 Y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 이해되시나요? X랑 Y에서 1분입니다. 1분을 기준으로 해서 채우는 물의 양을 X, Y라고 두자가 두 번째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1번, 2번 두 가지를 모르시면 못 풉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거를 아시면요. 신기하게도 이제 요 1번과 2번 요 두 상황을 식으로 옮길 수가 있게 돼요. 지금부터. 자, 식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여기 왼쪽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지금 상황이 뭐였냐면 A에서 몇 분 동안 물 내렸니? 10분이죠. 그럼 질문. 1분 동안 해운 양이 X입니다. 그럼 10분이면 보통 뭐라고 쓴다고 배웠어요? 10X라고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감정대로 쓰라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어떤 문제 한 개 얼마를 다릴 게 없잖아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느낌처럼 문제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더하기, 자, A 끝인 다음에 B를 듭니다. 몇 분 동안? 자, 15분 동안 튼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1분 동안 채우는 양이 Y면 15분이면 15Y인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자, 아까 뭐라고 써있죠? 물통이 뭐래요? 가득 찼다. 자, 가득 찼다는 말은, 저기 써있네, 1번에. 자, 가득 찼다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하자고, 지금부터? 숫자 1로 하자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쓴 저걸 쓰는 겁니다. 가득 찬 게 1입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그럼 자, 여러분 해보세요. 자, 2번. 요 두 번째 상황 10으로 옮길 수 있겠냐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 10으로 한번 옮겨볼 수 있겠어요? 자, 은성아, 그러면 자, 두 번째 상황에서 A랑 B를 동시에 틀었더니 12분이 걸렸대요. 10 뭐라고 세우면 좋을까? 12x 그리고 12 플러스 12y 이렇게 동시에 틀었더니 가득 찼대요. 는 얼마?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립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문제는 끝까지 한번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자, 연립하겠습니다. 자, 뭐 없앨까? 뭐 할까? 그냥 X 한번 없애볼게요. X 한번 소거해 보겠습니다. 위의 식에다가 센스 있게 6 곱해줄게요. 자, 위의 식에다가 6 곱하시면 60x 더하기 90y는 6이 됩니다. 다시 밑에 식에다가 5 곱해줄게요. 60이라는 수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10이랑 12에. 그럼 5 곱하시면 60x 더하기 60y는 5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두 개 한번 가강법. 자, 빼보시면요. 여기 위에 쓸게요. 여기 옆에 쓸까요? 30y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얘 정리하시면 y는 30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30분의 1. 자, y 값 나왔습니다. 그리고 y 자리에다가 30분의 1 대입해서 대입법 쓸게요. 그럼 10x는 10x 더하기 2분의 1은 1 되니까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시간관계상 암산하겠습니다. 자, x는 20분의 1이 나옵니다. 자, xy는 구하시면 돼요. 자, xy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보시면 항상 분수가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근데 끝난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xy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다시 저희 지금 xy가 뭐였죠? 잘 들어 끝내면 돼요. 다 왔습니다. x가 뭐였어요? 1분 동안 채우는 양이 x입니다. y가 뭐예요? b에서 1분 동안 채우는 양이잖아. 자, 이 문제 마지막에 묻는 게 a입니다. 지금부터 a니까 잘 봐. a니까 여기 둘 중에서 x가 a 맞나요? 자, 요거 혹시 해석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A에서는 1분 동안 얼만큼 채운대요? 자, 적으세요. 자, A에서는요, A는 지금 1분에 20분의 1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혹시 A만 틀어가지고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냐라는 말 이해돼요?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 아까 정했잖아. 이 문제에서는 가득 채운다는 게 얼마를 만들어줘야 돼요? 1. 그럼 쉽게 말하면요, 이 질문 아니에요? 20분의 1에다가 얼마만큼을 곱해줘야지 1이 나오나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20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1이 나올까요? 기억나세요? 자, 20을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얘는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A만 틀면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 질문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B만 이용하면 서원아, 자, B만 이용하면 몇 분이 걸리겠냐라는 거지. 30분이 걸린다는 문제. 그러니까 B에다가 얼마만큼을 곱해줘야 1이 나오냐라고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이 문제 그래서
고난도인 이유를 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여러분들, 오늘 숙제에서 이 문제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는 고난도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쭉 넘겨보시면, 자, 교과서가 끝나고, 자, 넘겨봐. 그리고 넘긴 김에 숙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말 나온 김에. 자, 이 교과서 넘기고 나시면 이제 소단원 마무리라고 나온 거 보이세요? 자, 다시 아마 1쪽으로 바뀔 겁니다. 맞나요? 1쪽, 색소 보이세요? 자, 이번 숙제는 일단 여기 1쪽부터 쭉 넘겨보시면 다다음 장에 여기 3쪽,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가 총 18문제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요거 다 숙제입니다. 풀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또 소단원 문제인데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다시 1쪽 맞나요? 자, 따라오고 계세요. 1부터 3, 다시 1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톡 잘 보시기 바래요. 제가 페이지랑 위에 제목이랑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다시 3쪽까지인데, 자, 3쪽 가봐. 혹시 3쪽에 여기 11번 문제 보이세요? 연립에. 여기 혹시 첫 번째 문장에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라는 문제 보이세요? 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체크하세요. 그거 하셨나요?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원래 정식 명칭이 일이라는 문제예요. 일을 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목 마찬가지로, 자, 이제 외웠나요? 미리 말해볼까? 그럼 11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얘랑 비슷해요, 문제가. 며칠 일하며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 보여요. 완성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도 역시나 어디에도 뭐가 없냐면 얼만큼 해야 완성인지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도와주세요. 그럼 이 문제 풀 때 완성하는 일의 양을 얼마라고 하잖아? 숫자 1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을 너네가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끝을 정해줘야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X, Y를 정할 때, 그러니까 고난도의 이유가 있다고요. 마지막에 묻는 걸 두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이 문제에서는 X, Y가 뭔지 아시겠어요? A가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 X라고 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1, 기준을 숫자 1로 맞춰주는 거야. 1분 동안, 하루 동안 이렇게. 그래줘야 3일이면 3X가 되는 거고 4일이면 4Y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도 마찬가지 정답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X, Y가. 주의하세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지금. 얘는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인 거예요. 그럼 질문. 예를 들어 이 문제가 2일이라고 치면 그럼 A라는 친구가 2일을 완성하려면 며칠 걸린다고? 20일 걸린다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B는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뒤로 쭉 넘겨봐. 자, 숙제 미리 말하는 겁니다. 자, 숙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뒤에 쭉 혹시 넘겨보세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뒤에 어딘가 중에 대단원 평가라고 있어요. 왜 그 다음부터 안 주시고 넘어가세요? 문제의 수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여기 대단원 평가 1번이라는 제목이고 단원명은 확률입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데 이제 여기는 페이지로 말하기 힘들어. 페이지가 계속 바뀝니다. 다시 막 1쪽이 돼요. 페이지가.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단원이랑 그러니까 그 제목을 봐, 제목을. 여기 왔어요. 대단원 평가 문제 띠를 써 있고 오른쪽 메뉴에 확률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지금부터는 남은 기간은 이번 시험 범위를 매일 한 번씩, 그러니까 매 수업 때마다 한 번씩은 볼 수 있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총수는 제가 세봤어요. 한 50개 됩니다. 50개는 풀어 오셔야 돼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페이지에 4쪽 가봐. 4쪽에 가서 18번 문제 지우세요. 안 풉니다. 여기 4쪽에 18번 문제는 안 풀 겁니다. 혹시 왜 안 푸는지 아시나요? 이 문제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 함수 문제가 나와요. 여기 18번 요거 지우시면 돼요. 그거 지우시면 돼요. 여기가 아닌데? 지금 잘못했어요. 여기가 아니라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예요.
요거 18번입니다. 여기 대단원 문제 1번 확률 쪽에 있는 18번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시라고, 제목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시고, 그럼 저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사실 시간이 벌써 1시간 되었습니다. 딱 저 문제 풀었네요. 아, 진짜. 딱 2개 풀었는데 1시간 지났습니다. 잠깐. 그럼 대신에 오늘은 제가 시험도 봐야 되고 질문 뭔가 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5분만 쉴게요. 지금 10분